한인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퀸스 컬리지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실습, 그러니까 실전에 작가로서 실전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전시 기획이고 코리아 아트 포럼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가지고 미술관들과 같이 협력 사업을 주도하고 전시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발제해드릴 논문이라기보다는 발제하고 싶은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현재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현실화된 항구도시 부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5가지 이 글에서는 이제 5가지의 그 논지를 밝히고 싶은데요. 일단은 주제에 나왔던 글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현실화된 항구도시 부산에서 현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현실화된 그 글귀가 무엇을 의미하고, 항구도시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부산이 무엇이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서둘러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부산의 정체성을 항구도시라는 지정학적인 아니면 지형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체성을 밝혀보려고 하였고, 그 정체성을 바로 이제 현실이라는,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과 같이 이제 결합시켜가지고 부산의 정체성은 현재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부산을 항구도시로 보고 지정학적으로 하는 것은 좀 객관적인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라는 시간을 도입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미술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업이 미술 사업이다 보니까는 동시대 미술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 보여지는 그 항구도시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상이한, 그러니까 3가지 상이한 관점에서 정체성을 논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바로 지금이라는 현재가 쓰게 돼가지고 좀 혼돈이 되는데, 과거에서 내려왔던 그 사실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욕망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갈등과 그 긴장, 그런 것이 현재라는 시간의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현재라는 시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는 과거를 접할 수가 없고 미래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 속의 어제이지, 우리는 어제를 오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이고요. 항상 어제도 오늘이었고 내일도 오늘이 될 것이고, 지금 오늘이 오늘이고, 우리는 항상 오늘만 가지고 지금만 가지고 가서 사는 거고, 그렇게 지나간 그 시간의 연속이 인정되면서,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서가지고 지나간 오늘들은 어제고 아니면 과거고, 앞으로 다가올 오늘들은 내일이고 아니면 미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개념 구조지, 실제로 우리는 과거하고 미래가 없다는 거죠. 항상 현실만 있고 현재만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의 논제로서는 이제 항구도시 부산은 무엇인가, 이제 부산의 정체성을 갖다가 이제 지역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항구도시를, 우리나라에 항구도시들이 많습니다. 뭐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목포도 있고 원산도 있고 속초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부산이란 그 특성은 뭐냐면은 다른 항구도시들과 구분되는 부산 특성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경제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구의 문화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때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관문적인 역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제 그 관문이나 아니면 통로로서의 부산에서 여지껏 서구 문화는 계속 이렇게 서구 문화를 들여오는
그런 관문과 통로의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내보내는, 들어온 게 있으면 내보내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통로라는 개념이 충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통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로라는 거는, 아니면 문이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어야지 이게 개념이 문이 되는 거지, 그냥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 그건 문이 아직 아닙니다. 항구도시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뭔가를 내보내가지고 국제적으로 보냈을 때 항구도시 부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그 4가지 논제를 좀 종합해 봤는데요. 현재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현실화된 항구도시 부산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표제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점에서 부산이 현재라는 시간을 표명하고, 부산이 현재라는 시간을 표명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당해야 되는가? 현재, 부산이라는 지역과 현재를 이제 연결시키는 그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의 그 관문, 통로로서의 부산은 이제 그러니까 한 물건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그러한 전이 과정, 변화의 과정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은 한 번도, 만약에 부산을 항구도시로 본다면은 부산 자체가 어떠한 다른 도시들처럼 고정된 지역이 될 수가 없고, 항상 변화해 나가는, 매일같이 변화해 나가는 그런 도시일 수밖에 없고,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암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위치에서는 이제 현재라는 시간이 내재하는 변화의 개념을 찬성할 수 있는 영감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문이라는 그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데서 이제 현재라는 시간이 이제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관문이라고 했을 때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 문화를 내보낸다고 했을 때 그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의 시간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부산의 정체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부산의 지역과 현재라는 시간이 동시에 맞물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서울과 인천과 다른 도시와는 다른 유일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곧 이제 그렇게 이 도시와 현재라는 시간 개념을 결합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좀 이제 비약이 되겠는데요. 바로 육체와 정신이 교감하는, 아니면 육체와 정신이 통합하는 그런 그 정체성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원론 쪽에서 얘기하는 음양의 법칙을 통합시켜가지고 밸런스, 조화와 이제 평화를 이렇게 이루는 그런 정체성을 부산이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반성을 해보는데요. 실은 이제 현재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현실화된 항구도시 부산에서 부산을 항구도시로 보고, 항구도시로 본 부산을 변이 과정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보았을 때 그 안에서 현재라는 시간이 내재되어 있고, 거기서 제가 이제 그 현재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물리화된 도시 부산이라고 그 명제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이제 유사성의 원리고, 그 다음에 순환 원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순환 원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 증명의 논지는 어디 있냐면은, 현재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현실화된 항구도시 부산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왜 항구도시 부산을 현재라는 시간이 물리화된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그 질문을 던지는 이
주최 측의 능력, 그놈이 부산시가 현재 시간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물체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육체화시키고 있다고 그러나요? 명확하게 그 질문의 능력에서 저는 그 현재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현재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믿고 몇 가지 그 증명 방식을 적어보았습니다. 예. 미술관 공간이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움켜잡고 불변하는 것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술관이 현재 지금 일어나는 미술들을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좋고 우수한 것만 미술관 안으로 갖고 들어가가지고 이 시대를 기록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개연이하는 시간 공간을 제시하는 부산의 미술은 그런 미술관의 기능과 약간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관 밖에 기록이 아닌 실제로 현재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일어나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미술 행동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미술관 밖의 공간, 미술관 외의 공간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 공간들을 이용하면서 다시 미술관처럼 그 실내 장식을 꾸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써가지고 그 있는 그 미술, 그러니까 캔버스, 예를 들면 페인팅이 하나가, 그러니까 회화 하나 작품, 유화 작품 하나가 벽에 걸린다고 그랬을 때 그걸 꼭 백색 벽에 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백색 벽을 만들어서 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일상 공간에서 그 페인팅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페인팅과 그 현상 공간에서, 일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긴장감, 아니면은 그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서는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현재라는 그 시간 개념을 충실히 충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객의 참여하게끔, 관객들의 인게이지먼트, 관객들과 이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단지 이제 관객이 미술관을 방문해가지고 어떠한 뭐 큐레이터나 아니면 미술관들이 발표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수용하는 입장이 아닌, 관객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시 활동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긴장 관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주제를 발표하는 사람은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걸 검토하는 입장으로 수용하듯이, 분명히 이제 어떤 화가가 페인팅을 만들어 가지고 벽에 걸었을 때는 그때 이제 그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페인팅의 의미랑 그 페인팅이 재현하는 현실의 관계를 검토해 볼 거거든요. 그런 입장들을 주지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긴장감들을 더 많이 생성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전시 형식도 이렇게 불변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이제 박물학처럼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상하지 않게 영구하게 보관하는 그런 미술 활동이 아니라, 미술 활동 자체, 전시 활동 자체가 가변성 있고 신체성 있게 변화하고 대응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신체성 있게 다 튀어나가는 그러한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페스티벌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포맷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미술 축제를 할 때, 부산에서 미술 축제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법칙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맞는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해마다 다른, 그리고 매일같이, 어쩌면 매일같이 달라지는 전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객의 그 문화도, 도시의 문화도, 문화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시청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그 질, 그런 것들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슬라이드
예. 그래서 슬라이드 10개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주장한다고 그러나 제가 지적부터 드리고 이제 주장하는 이러한 작품들이 과연 그러면 실제로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게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잘 보입니까? 이게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여요? 요거를 이쪽으로 옮길까요? 예, 첫 번째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요, 레이진 레이스라고요, 아마 남미 계통의 미국 작가입니다. 펄프 모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펄프라는 게 이제 종이를 만드는 재료니까 그 종이 만드는 재료를 저런 모바일 구르마에 움직이는 구르마에 끌고 다니면서 동네에 끌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종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애들한테 이제 종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금 프롬프가 없나? 예, 애들이 서가지고 여기 지금 펄프들이 여기 있고 이제 여기 펄프 홈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종이를 만들고 종이를 만들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글도 쓰기도 하고 이런 움직이는 스튜디오입니다. 움직이는 작업실. 근데 이제 그 움직이는 작업실의 특징이 뭐냐면은 벽이 없는 스튜디오고 이동하는 스튜디오라는 거죠. 그리고 종이가 만들어질 때 관객들이 달라질 거니까 이동하면서 얘들이 항상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올 거니까는 그때마다 다른 종류의 종이가 나오고 다른 의미의 종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종이에 그려지는 내용이 풍부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형식으로다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진이라는 작가가 바로 여기 여성 작가인데요. 머리 단발이라고. 다음 슬라이드. 예, 아야나 에반스라고 이제 미국 작가입니다. 그래서 Paris on Old School Dance. 이 작가가 하는 일은 이제 우리 과외 공부 시키거든요. 미국에서도요. 방과 후에 2시부터 한 4시까지는 SAT라고 해서 이제 대학 입학고사죠. 예비고사 같은 건데 그거를 과외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작가가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 과외를 작가가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과외를 주는 과정인데요. 과외 주는 그 행동 자체를 작업화 시켜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퍼포먼스로서의 그 교육과 관계된 퍼포먼스로서의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효과는 이제 애들이 그 예술 행위에 참여하는 동시에 실제로 진짜 SAT 그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고 자기들의 그 지식을 함양하고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과외 공부가 유명하듯이 예. 지금 보면은 다 동양인들이에요. 실제로 교육열들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동양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 작업 행위입니다. 스마르슨이 하고 그다음에 나탈리아 디캄퍼스가 만든 작업인데요. 동대문 시장 같은 그런 그 잔물상 건물입니다. 몰인데요. 동대문 시장 같은 몰인데 그 몰에 이제 그 상인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고 잠시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빈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대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점이 없을 때 그 빈 상점들의 그 부스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설치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치 작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작가들이 그 몰에서 동대문 시장 같은 그런 몰에서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못 쓰는 버리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선진학교에서 내놓는 뭐 비즈니스 카드라든지 플라이어라든지 뭐 책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시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벽에 걸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다 시장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뭐 플라이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 비즈니스 카드 같은 것들이 여기 쫙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고 한편으로는 시장을 미로하는, 반영하는 그런 미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미술이 일상생활에 침투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미술과 일상생활과의 접합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미술 행위입니다. 재미났던 거는 이 작가들이 맨 처음 저도 몰랐는데요. 이 작가들이 여기 설치해 놓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애들이 한 2~3시쯤 되면 나옵니다. 그 상점에서 꾸역꾸역 사방에서 그냥 조그만 그 강아지들 나오듯이 한 3시쯤 되면은 엄마가 이제 상인이니까 엄마 옆에서 이제 노는 거죠. 애들이 놀다가 3시쯤 되면 여기에 와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놀아요. 이 작품을 가지고. 그래서 작가가 그냥 불현듯이 난데없이 그냥 그 방과후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했었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그런 기대치 않았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신축성 있게 적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로 바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긴장된 탄력성 있는 그런 미술 주체들이 돼야 됩니다. 기관들이. 그 미술 전시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스태프도 없는데 예산도 안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이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작가가 바로 그 다음날 돈이 있건 없건 계획을 했건 안 했건 바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제공해주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는 그 피드백을 받는 그런 어떤 관계 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에두 우드함이라고요. 14th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인가 그걸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거는 뭐냐면 그 아트센터의 지하실에 가가지고 지하방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 쓰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던 그런 지하실 창고인데요. 그걸 다 정리해서 없애고 빼내고 거기서 쓸만한 물건들만 아주 특이한 물건들만 골라가지고서는 그 정리된 그 지하실 공간 안에 다시 설치해가지고 조그만 미술관을 만든 겁니다. 박물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물건들 가득 찬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다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와서 좀 귀중해 보이는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그 지하실 그 방에다가 진열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담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미술관 공간, 그러니까 박물관 공간을 새로운 박물관 공간을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전혀 다르게 보이죠. 박물관이 박물관 같이 안 보이는 그런 공간인데 실은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아까 대여되지 않은 상상 공간들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공간이 이제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 한 100평, 200평 정도 되는 큰 공간인데 대여가 안 돼가지고 한참 그 비공간으로 남아있는 그런 스페이스입니다. 그 스페이스를 주인이랑 얘기해가지고 미술 공간으로, 그러니까 템포러리 임시적인 미술 공간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할 점은 뭐냐면은 Y2K 갤러리로 다시 안 만들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작품을 갖다 걸고 그 있는 그 상태에 어울리는 작업들을 뽑아가지고 갖다 건드는 거죠. 작품을 먼저 뽑는 게 아니라 작품과 주어진 공간의 그 성격과 그 관계를 이제 매치시키는 그런 역할이 어쩌면 큐레이터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도미닉 신데이 간자인데요. 바로 지금
커다란 리테일 스페이스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는 작업인데요. 이 작가는 사진 작가인데 이제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유가 뭐냐, 자유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당신에게 자유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는 나한테 이걸 의미한다, 자유는 나 이거 다른 사람은 자유는 이렇게 의미한다, 저렇게 의미한다, 뭐 이런 답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응답을 준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초상화를 찍고 그 옆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자유의 개념을 글로 적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벽에다가 걸었습니다. 걸지 않고 벽에다 갖다 놨죠. 예. 디스플레이 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존 H. 록하고 자크인 릴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발론인데요. 커다란 발론인데, 그러니까 뭐 제플린 같은 커다란 발론인데,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덤스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공기를 넣어가지고 덤스터 위에다가 설치를 한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그러니까 임시적인 일상 공간, 임시적인 휴식 공간을 도시 내에서 일시적인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공기 빠지면 쭉 가라앉아버리고 고온풍선이 가라앉듯이 가라앉아버리고 다시 공기를 넣으면 이제 쭉 올라오는데요. 부풀어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워크샵을 한다든지 필름 상영을 한다든지 그런 건축적인 작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외경 출신의 이강영 작가인데요. 이 창문이 이제 갤러리에 나와 있는 창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창문 뒤가 갤러리예요. 그런데 그 갤러리라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갤러리 오프닝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애니메이션 시켜가지고 그걸 그 창문에다가 안에서 밖으로 투사시킨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저게 뭔가 갤러리 공간이라는 걸 의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갤러리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지화 시킨 작업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어로라 디 아멘드라고요. 남미 작가인데요. 도서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도서관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책 만들기 워크샵을 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지역 주민들과 이제 인게이지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책 만드는 그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셰로버니 네클레트라는 여성 작가인데요. 이 여성 작가는 자기가 차를 만들어요. 오가닉 차, 유기농 차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당뇨병에도 좋은 거, 그다음에 심장병에 좋은 거, 허리 디스크에 좋은 거, 그다음에 뭐 혈압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가지고 거리에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차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개봉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작업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차를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벽에 보면은 그 차 만드는 그 이파리들 있지 않습니까? 마린잎들 그런 것들 담아놔가지고 뭐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그 차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집에서 끓여 먹고 예, 그렇게 병행시키고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그 비만증, 뭐 당뇨증,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민의식을 향상시킨다고 할까요? 개선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